자, 135회입니다. 135회, 그죠? 건축시공기술사 기출 문제고요, 그죠? 요건 이제 풀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맨날 하는 말이지만 선생님들한테, 그죠? 시작하면 시험 잘 봤습니까? 그죠? 맨날 시작 이거지 않습니까? 시험지는 잘 봤겠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왔겠죠, 그죠? 문제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면 1교시가 대부분 다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은 1교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10문제 선택할 만한 문제고요. 욕심을만 부리지 않으면 좀 괜찮은 문제들 그런 거였습니다. 문제 전체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죠? 근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죠? 그런 회차였습니다, 이게. 일단 요 종이 있죠, 요 종이. 요 한 장으로 된 거.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 그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일단 1교시 문제 보면 1교시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대가 있었죠. 그죠? 요거 25년도 1월 1일자로 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 기존에 있던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흡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는 이제 시험은 빨빠야겠죠.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완전 끝났다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는 안 보시면 되고, 그럼 제로 에너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거, 이 제도가 앞으로 시험에 136회 이후의 시험에 서술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지금 135에 나왔던 애들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용어로 출제된 애는 당분간 용어로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인증 제도가 서술로 나올 수 있겠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얘 자체는 서술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서술로 나온다라고 하면 뭘 물어보게 될까요? 서술에서 뭘 물어보게 될까? 이건 뭘 물어보게 될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미 정해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등급이라든지 등급 같은 거 물어보게 되겠죠. 등급하고 그 안에 있는 항목들하고요. 제도니까 항목들하고요. 아니면 앞에 대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대상은 뭐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대상, 등급, 항목의 활성화 방안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요 네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활성화 방안. 그렇죠? 활성화 방안입니다. 요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딱 얘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해놓으시고 그냥 뭐 바로 내겠냐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135회 때 내고 136회 때 또 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이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서술로는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용어로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게 그죠? 선생님들한테 처음 할 때 수업할 때 이걸 조금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간과했어 이거를 너무 이걸 간과했어요. 이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보라고 쪼았어야 되는데, 잘못 쪼았어, 내가. 자,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부의 공사 진척률에 따른 사용 기준입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못 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선생님들이 엑스트라로 이때까지 외우던 거죠. 얘 자체. 엑스트라로 50, 70, 90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걸 기본 문제라 봐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부의 가장 기준은 그죠? 계산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의 요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요율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음운게 나왔죠. 생각하고 다르게. 그죠? 그러나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 선생님들 다 썼을 거라고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입니다. 이건 못 쓰면 안 되죠. 요런 거는. 요건 완전 기준. 그죠? 최근에 낙하물 방지망에서 바꿔진 거라고 하고는 1층의 높이죠. 1단의 높이. 얼마입니까? 8이 아니죠. 10이죠, 10. 그게 바뀐 거잖아요. 10으로 하는 거. 전체가 다 10이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이제 기준이죠.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가설에서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
누구나 다 쓸 법한 문제. 그죠? 그 기준의 항목은 남들보다 한 개라도 더 쓰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기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못 쓸 리가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축물의 기초공사 버림 콘크리트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죠? 와, 이거, 와 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검측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왜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거는 아니죠. 그죠? 미창 콘크리트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초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집안하고 기초판 하부겠죠. 그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기초판 상부에 들어가면 뭡니까? 누름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죠? 그거 두 개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름하고 미창하고 할 수가 있고, 미창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단 첫 번째 수분의 드라이아웃 현상이라고 하죠. 콘크리트에 그죠? 수분이 그쪽으로 흙으로 들어가는 거, 흙이 공극이 크니까 그걸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평탄도를 맞추기도 하고요. 그게 밑줄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창 콘크리트죠. 그죠? 뜬금없습니다. 근데 퀄리티 있게 쓰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근데 쓸 수 없는 건 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전부 다 거지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 썼다가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고급지게 쓰면 이 사람하고 방향이 목적이 조금만 맞으면 점수는 올라갈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거 썼으면 그냥 밋밋한 그 정도 내용. 그림도 밋밋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못 쓸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미창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미창의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죠? 이름이 미창이라고 적었잖아. 그죠? 미창이라고 했잖아. 뭐나 가로 열고 미창이라 적었겠습니까? 밑에다 그리면 그게 얘가 포인트야, 포인트. 미창이라는 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 문제다. 처음 출제됐고요. 작성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근 가스 압착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좀 잘못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문제예요, 이거. 가스 압착은 거의 전에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지향이죠. 지향입니다.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걸 거의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기계적 이용입니다. 앞으로도 대세는 기계적 이용이에요. 그래서 기계적 이용은 계속 예상 문제인 거야. 기계적 이용 머릿속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험할 때도 뭐 외워야 돼? 기계적 이용에 그 품질 기준하고 시공식 위상 이런 거 종류 다 외워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건 앞으로도 다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거 앞서 서술로 내겠습니까? 이거 서술로 출제된 적 있어요. 그러나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 봐요. 문제를. 이게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문제. 가스 압접할 때 대부분 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0번부터 8번까지 때리죠. 쭉 해가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림 그리면 이걸 세워야 돼, 원래. 그림.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림이 눕혀놓는 게 원래 그 자체도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눕혀놓는 거야. 왜냐하면 폭을, 이야기했죠.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원래는 어떻게 줘야 돼요? 세워야 돼, 왜? 앞접은 어떤 철근에만 하게 돼가 있어? 수직 철근에만 해요. 수평 철근에는 하질 않아요.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직해야 된다. 0부터 8번까지 무조건 적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의 철근의 이음들은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음의 시험 검사 방법 같은 거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정리를 조금 해놔야 되는데 기계적 이음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죠? 딴 것들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나올 거라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딴 데 보니까 이거를 그 예상 문제로 낸 데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그냥 난 놀랍다 생각. 이거 어떻게 예상 문제로 잡아줄 수가 있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고관도 콘크리트의 폭열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폭열입니다. 그죠? 기본 문제죠. 폭열. 그죠? 폭열은 기본적인 폭열의 메커니즘, 원인과 대책, 문제점 이런 거 다 적었을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죠? 내화 방지 성능 기준까지 만약에 적었다라고 하면 베이베 비스트고요. 그걸 적을 수 없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집중해 줘야 됩니까? 대책에 집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 대책은 기본적으로 4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죠. 그죠? 그 책에 보면 이제 비폭렬 콘크리트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주력이 돼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적을 수 있었다면 문제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고요. 못 풀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고강도 콩크트의 폭렬 현상이다.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확대머리 이형철근입니다. 그죠?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올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 이름이. 그죠? 근데 쓸 수 있죠. 그죠? 맨날 이야기했던 거니까. 요거, 그죠? 이게 뭡니까? 얘가 엄마가 누굽니까? 이게 기계적 정착이죠. 기억납니까? 우리 책의 기계적 정착도 이 그림이고. 그냥 그걸 그리쓰면 돼. 그거. 확대머리 이형철근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적 정착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죠? 답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답처럼은 못 적어요. 이 답처럼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답은 KDS 답을 쫓아간 거야. 얘가 KCS가 아니고 KDS 설계 기준을 쫓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답에 있는 내용으로는 적을 수가 없지만 일반적인 기계적 정착을 베이스로 해서 답을 작성하는 데는 절대 어려움이 없는 문제. 그죠? 아마 대부분 다 요거 그렇게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작성 안 하신 분? 이거 선택 안 하신 분? 안 했습니까? 야, 씨, 안 한 게 용감한 거야. 이거. 이 정도는 원래 다 하는 건데 이거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서울에도 이렇게 해봤을 때 다 썼더라고. 다 썼더라고. 얘 자체를 그 물어봤을 때, 그죠? 이게 안 썼을 리가 없어. 내가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지만 좀 뭐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철근 부식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그럼 철근에서의 부식이죠. 다 알죠? 모를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3개죠, 3개. 아시죠? 밖에서 막을래, 안에서 막을래, 지나가도 괜찮게 할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걸 적어야지, 이거 안 적을 인간이 있을까요? 품질 관리 방안이니까. 누구든 손을 댔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이 답을 제외하고 고급 진교에 뭘 적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부식도 적으셨습니까? 부식도 적었죠. 공식이 이렇게 적었죠. 부식도에 대한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적을 수 있어야 될 거고, 뭔가 부식에 관련된 애들은 데리고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문제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세 장 적으라고 해도 적을 수 있을 법한 문제. 이런 문제는 그죠?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식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은 요거 체크해놓고 다시 체크해놓고 다시 서술로 다시 준비합니다. 얘 자체 부식에 대해서 다시 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철근일까? 이제 이거야. 철근일까? 응? 철골이라는 이름으로 철골의 부식 방지 대책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나? 내 머릿속에는 없어. 전부 다 강제라는 단어를 보세요. 강제 부식 방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형태로는 서술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지죠. 그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본 문제고 하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뭐 완전히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그죠? 문제 9번이죠. 철골공사 주각보의 앵커볼트 시공 방법입니다. 그냥 못 적으면 그냥 나가 죽으세요. 이건 그냥 못 적었으면 나가 죽으세요. 이거 그냥 이거 그죠? 이거 뭐 설마 여기다 고부전 적었으면 나가 죽으세요. 그냥. 학원에 오실 이유가 없어. 공부를 안 한 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거 못 적으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뭐 그림도 다 똑같을 거야. 선생님들 그려놓은 게, 그죠? 뭐 안 봐도 고가부용이 아닙니까? 니가 뭔가 갈게 썼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이거 완전 기본 문제고, 이거는 그거로는 안 나오겠죠. 서술로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고, 언제부터는 그냥 너무 고맙죠. 뭘 공부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잖아. 그죠? 고부전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고부전 다시 후배 파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엄청 기출 문제고요. 기출로도 최근에도 많이 출제된 문제라서 누구나 다 선택했을 문제. 그죠? 누구나 점수가 거기서 거기일 문제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충정형 합성 기둥하고 매평 합성 기둥입니다. 그죠? 요 문제, 이 교시에서 제일 어렵다 볼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최고 난이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책을 좀 자세히 봤으면 책에 적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요거? 내용?
그 초고층 공사 책에 기타 문제 맨 뒤에 보면 이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름도 그대로 매평 합성 기둥이라고 돼가 있어.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갔냐면 얘가 기사 문제입니다. 건축 기사 문제 얘가 출제가 몇 번 됐던 애예요. 얘 자체가. 충전형 합성 기둥은 가장 대표적인 게 CFT를 이야기하고요. 그죠? 매평 합성 기둥은 CFT가 뒤집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CFT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이거 어디서 생산해 오겠어요? 매평을. 안쪽에 강간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그렇게 시공을 하려면 이거 공장에서 생산하겠죠. 이 형태 자체가. 그죠?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비교로 써야 되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한 개는 미리 매입하는 방식인 거야. 딱 그게 비교의 핵심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아마 대부분 다 선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죠?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을 수 있다. 야, 거의 불가능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놀랐어요. 기사 문제를 여기다 갖다 냈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기사에 나왔던 게 몇 개 있거든요. 새로 나온 게. 그거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집중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도 암기를 해야지 뭐.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은 선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번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10번?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거야. 다 똑같은 걸 선택해. 다들. 거기서 거기야.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10번은 버렸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타일의 접착력 검사 방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기본 문제야. 그죠?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이거 3개야? 1개야? 이거 3개입니까? 1개입니까? 3개죠. 왜냐면 이름이 검사니까. 이름이 검사였으니까. 그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구사한 게 아니잖아. 검사를 썼잖아요. 그러면 1개일 것이다. 1개란다. 3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시공준 검사 있고, 드릴링 검사 있고, 그죠? 접착 강도 시험이 있을 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3개로 물어본 거하고 1개 물어본 거 조심해라고. 그죠? 그걸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거. 그죠? 요거 3개짜리. 그리고 불안하니까 또 똑같겠죠. 밑에 1개짜리 그림 그렸을 거 아니야. 또 거기다가. 다 똑같아요. 그림 그리는 게. 별다를 게 없어. 0.39였습니까? 80% 들어갔습니까? 그럼 잘 썼어. 괜찮게 쓴 거야.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 플레이죠. 채우는 거는 이야기를 하더라. 문제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석체 앵커 긴결 공법입니다. 그죠?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그죠? 이거 나와야 되는 게 맞아. 문제 자체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죠. 이거 나와야 돼. 이거 한 번은 나와줬어야 돼, 이게. 앵커 긴결 공법이. 그죠? 이거 안 나온 게 더 이상했던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맞고요. 처음 출제됐습니다. 완전히 처음 출제됐는데 아주 기본 문제. 그죠? 이걸. 이거는 일단은 앵커 긴결 공법할 때 시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선생님? 그림이야 뭐 다 아는 거고. 그죠? 시공할 때 제일 중요해야 될 게 뭐야? 처짐인 거야. 앵커의 처짐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앵커의 처짐. 그죠? 그거 중요하고 면회평활동 마감제니까 뭐 그런 거 있을 거고 파손이고 양중이고 뭐 이딴 것들 뭐 하게 될 거고 겨울이니까 그런 거 적은 사람도 있겠죠. 뭐 석재의 동파 같은 거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건 뭐 개인 플레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1mm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 그죠? 얼마 이상 내밀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해 준다. 맞아.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선택했을 법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 13번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와 종합 사업 관리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CM, 그죠? 그 다음에 PM, PGM이죠. 요 차이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는데 선택은 대부분 다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죠? CM이 있고, CM이라는 게 있고, CM. 그죠?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게 있고, PGM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요게. CM이 뭡니까? CM은 건설 사업 관리고요. 그죠? 이거는 건설 사업 관리고, 건설 사업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관리. PM은 뭡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죠. 그죠? 프로젝트 관리고요. 프로젝트 관리고요. 젝트 관리. 그죠? 요거는 프로그램 관리죠. 프로그램 관리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 시험에서 물은 거는 얘하고 얘죠. 얘 둘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분을 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CM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사업 관리예요. 개별 사업 관리. 개별 사업 관리야. 그죠? 이거는 복수 사업 관리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복수 사업 관리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얘하고 얘하고의 다루는 목적이 거의 유사하고요. 얘하고 목적은 얘가 유사하고 얘하고 다르다. 즉 뭐냐면 CM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뭘 이야기하냐면 시공의 관리가 주력을 이룹니다. 우리가 협의의 CM이라고 부르는 애에 시공 관리를 주력으로 해서 가요. 시공 관리. 그죠? 프로젝트 관리는 시공 관리가 주력이 되는 게 아니고, 시공회사의 관리가 주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계획과 설계 관리가 주력이 되는 거예요. 설계에 대한 관리가. 그걸 통해서 뒤에 거를 관리해 주는 게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복수 사업에서의 계획과 설계 관리라고 보시면 돼.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단계에서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은 인사권 같은 걸 쥐고 있는 거야. 예, 제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가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얘가 시험에 나온 이유는 왜 나왔겠어요? 얘 자체. 얘가 지금 국가가 얘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들이 관리자의 능력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 역량을 길러라는 거야. 이게 LH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요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검단 무너지고, 그죠? 또 어딥니까? 저 화정동도 무너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1년에 그런 사태들을 봤을 때 이제 요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그죠? 해야 되는데 요거 선택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 느낌에. 요거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요 문제? 안 했, 이 똑같다니까. 뭐, 다 버리는 애들은 눈에 보이잖아. 그죠? 이거. 근데 확실한 개념이 서가 있지 않는다면 손 안 대는 게 맞죠. 근데 의외로 이런 거 손 대면 또 점수가 잘 나와. 왜? 남들 다 손을 안 댈 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런 거 하면 아름답죠, 형태가. 그죠? 문제가, 그죠? 괜찮아요, 이거. 그럼 프로그램 나오게 될까? 프로그램 나오게 될까요? 프로그램 사업 관리라고. 이거는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그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직접공사 시공제 그거 직접공사 시공제가 그죠? 5억 미만일 때 50%죠. 직접 시공 비율이 50% 그게 5억이 미만일 때 50%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저 위에 우리 수도권에 서울은 폐지하기로 했고요. 오세훈 시장이 폐지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서울이 보통 대장이거든요.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폐지되기 시작하면 이제 쫙쫙쫙쫙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왜 폐지하는지 압니까? 그거 건설공사 죽어서 그래요. 경기가. 밑에서부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밑에 조그마한 기업들부터 중소기업부터 살려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여러 명 묶어서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방안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걸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1교시에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었지만, 선생님들이 선택할 만한 문제, 그리고 버릴 만한 문제가 명확해. 그죠? 그러니까, 전국의 8할 이상이 다 똑같은 답을 썼을 거야. 선택을 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전화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보셨을 때도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죠.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요. 이걸 높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건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세 문제만 모르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일 때 짧게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 잘해. 왜냐면 대부분 다 동등한 조건에서 달려버리거든. 그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보시게 되면 2교시에 자, 2교시 문제 1번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의 종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본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133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이 문제가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133회 때 출제됐거든요.
와, 이렇게 빨리 또 낼지 몰랐어. 이거 자체를.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최근에 출제돼가지고. 근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근데 어렵지가 않아.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 선생님들 생각하는 그걸 적겠죠. 근데 그걸 물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머릿속에 있는 뭐 드론도 띄울 수 있고 워러블 기계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분류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답을 보시면 알아요. 각각의 분류로 돼가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를 적어도 뭐 그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 1번입니다. 그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대제목인 시스템의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저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출제됐거든요. 그거를.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개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적으면 점수 뭐 주는 거 아니까 이 정도면 개뿔입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런 건 정확하게 적어야 돼. 그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미 공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도는 찾고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선택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문제. 그게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도심지 흙막이 공법이 적용되는 지하층의 외벽 구도체 공사에서 설계적인 측면과 시공적인 측면에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답이 사항이라고 던졌죠.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그죠? 보통 답이 이제 명사의 군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두 개 명사의 군으로 끊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고려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흙막이 할 때. 흙막이의 설계의 기준은 뭘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게 될까요? 응? 그렇지. 맞습니다. 하중입니다. 붕괴를 베이스로 해서 움직입니다. 붕괴를 막기 위한 걸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토합에 대한 토합이라 대한 거. 그죠? 토합. 그죠? 토합에 대한 거. 뭐 이렇게 그 밑에 그래가 주동토합, 정지토합 뭐 이런 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거. 지하 안전평가에 있는 항목들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설계적인 거. 그 다음에 흙막 공법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까는가. 굴착의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벽체의 강성 같은 것들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 구조물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작물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설계를 만약에 옆에 건물이 있다 어센크로 깔 수가 없죠. 설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사 범위 내에 있는 지하 지작물의 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시공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라든지 환경적인 거, 시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뭐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까? 앞에 내용하고 설계하고만 안 겹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뭐 점수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면 철골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데크플레이트 시공 시에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요거. 그런데 사고라고 물었어. 이건 처음이야. 사고. 예전에는 그냥 사고를 찍어줬어요. 뭐로? 다 붕괴였어, 붕괴. 그러니까 붕괴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사고. 근데 그냥 그걸 적어도 돼. 예전에 그거를 그냥 그 문제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고의 주력은 보통 우리가 데크플레이트의 제의는 뭐가 있습니까? 추락 낙하 붕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죠. 데크플레이트는 사실 최근에 이제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사고도 물어봤고, 그죠? 이제 시공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거든. 종류도 물어봤고, 한번 쉬어야 될 때도 된 것 같고,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그죠? 그러나 기본 문제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창호공사 시공 중에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창호공사 시공 중에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 이 창호가 뭘까요, 선생님? 이 창호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창호가 뭘까? 응? 창호공사가 뭘까? 창호를 이거로 바라보시면 안 돼. 저거로 커튼홀이나 저거로 바라보면 안 돼.
저것도 창호지만 창호 하면 뭡니까? 문짝도 다 들어가요. 도어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생각하면서 적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자의 유형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창호하면 누수하고 균열 이런 식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누수, 균형, 변형 뭐 이런 것들 그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인 거고요. 사실은 문제 자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하자의 유형 적고 방지 대책 적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그 엑스트라는 뭐 정해져가 있죠? 원인 적었을 거고 다들 그죠? 창호공사의 원인이 아니면 문제점 이런 거 적었을 거고 그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자의 유형 자체를 그죠? 어느 정도 개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두세 개 적어서는 힘들다라고 보고요. 대책의 숫자 그죠? 아이템 숫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답안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이전에 문제가 103회 때 얘가 출제가 됐었고 이 유형과 가장 유사한 문제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물어봤던 게 방화문에서의 하자의 유형하고 방지 대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엔 찍어줬어. 방화문이라고. 문짝을 딱 찍어줬거든. 그죠? 그때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기준이 있었죠. 철판의 두께가 얼마고 그때는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적는 거고 지금은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방화문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화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종류가 그 사이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바라보는 게 맞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커튼홀 설치에 따른 요구 성능 이건 뭐 모르는 거 없죠. 내수기차 단결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수의 원인과 대체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완전 기본 문제고요. 그죠? 129회 때 이 문제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딱 지금 나올 만한 문제 맞습니다. 이제 그죠? 5년 지나갈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 그게 요 문제입니다. 그죠? 누수의 원인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답을 적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에서 이 커튼홀을 뭘로 바라봐야지 이게 답을 적기가 편하냐면 스틱월 시스템으로 봐야 돼. 스틱월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이 누수의 원인과 대책이란 거 답안 작성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링 할 때 그 조인트 부분들 오픈 조인트나 아니면 클로즈 조인트라든지 이런 거 쫓아가면서 적어주면 답을 적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이건 누구나 선택했을 법한 문제고요.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 사전조사 사항 및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기본 문제죠. 사전조사 사항은 반드시 다 했을 거고 사전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구조죠. 구조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하자가 발생했으면 보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이야기는 했었고요. 공해방지 대책은 처음 출제됐습니다. 해체공사의 공해방지 대책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근데 별로 낯설지는 않죠. 선생님들 머릿속에 해체공사 하면 전부 다 뭡니까? 소음 분진 아닙니까? 소음 진동 분진 요게 3대 그 환경이죠. 이거에 대한 저감 방안 적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어렵진 않아. 이거는 신규 문제하고 이전 문제 결합된 문제예요. 이거 자체. 그러니까 공해 방지 대책 이런 거는 이제 시험할 때 다음에 만약에 시험을 한번 내게 된다면 저희도 이야기를 했죠. 해체 계획서가 한 번 더 나와줘야 하거든. 시험에서. 그럼 해체 계획서하고 공해 방지 대책이 결합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본공사가 쫙쫙쫙쫙 들어가기 시작하게 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준비를 조금 해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 24년도 중반기에 출제됐던 문제고 이미 그죠? 거기에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더라라는 거. 2교시 문제. 그죠? 별로 걸을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1번 정도 약간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죠? 그러나 전부 다 낯설진 않은 문제. 그죠? 요거에서 별로 도망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먹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밥 먹는 거잖아요. 보통 여기서 어려우면 들고 튀거든. 들고 튀신 분 있습니까 혹시? 들고 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문제 갖고 들고 튈 것 같으면 그 공부 진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절대 들고 튈 만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자체가 별로 어렵지도 않았죠. 요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한번 봅시다. 3교시 보시면 1번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정 이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처음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원래 시험의 주력은 뭐냐면 착공전이었어요.
착공전은 여러 번 출제됐었는데 중공전은 처음입니다. 이 문제가. 그죠? 중공전 이게 그죠? 근데 이걸 봐야 돼. 이 문제 지금 찍힌 거예요, 포괄적인 거야. 이거 찍힌 문제입니다. 중공전 업무잖아. 그 업무를 쫙 나열해 줘야 돼.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중공전 업무를 몇 개 적었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몇 개 적었습니까? 몇 개 적었어? 10개? 합격. 이렇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템 수를 이빠이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 업무를. 왜냐하면, 여기 질문 딱 한 개죠. 얼마나 업무가 많았으면 한 개만 물어봤겠어. 3페이지 채우고 남는다 생각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딱 한 개 물어본 거야. 근데 거기다 뭐, 물어보니까 뭐 4개 적은 사람이에요. 와씨. 안 해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경험을 묻는 구라, 이제 이걸 나올 거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구라를 치기 시작했겠죠.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느낀 거 다 적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확 드러나 버려. 문제가. 공부를 했으면 물론 쫙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사람한테는 되게 쉽게 느껴지고 이게. 그러니까 준공을 한 번이라도 내본 사람은 뭐 이거 뭐 껌이죠, 이런 거 그냥 입다가 알고 적겠죠. 근데 그 주방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일 하다가 오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그거 물어봤거든요. 그 다른 일 하시다가 이렇게 이 시험 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편의점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업으로 시험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고 자기는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거죠. 아예 뭐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걸러내기 위한 문제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PHC 파일 공사 시에 말뚝 제하 시험의 종류와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종류하고 특징을 묶어서 적을 수도 있고요. 괜찮고요. 그것도 종류 특징 끊어서 적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PHC 파일 공사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제하 시험의 종류는 원래는 3개죠. 정제하, 동제하, 정동제하 시험이 있었을 건데 정동제하는 안 적어도 돼. 안 하니까. 그죠? 그는 종류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제하, 동제하는 못 적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특징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특징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그죠? 갑자기 바뀌었어. 그죠? 시험시가 원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시공시로 바뀌었죠. 문제가. 그럼 시공시로 적어야 돼. 시험시가 아니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시험시로 적으면 곤란해지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안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성 콘크리트 발탁에 시공시 이상하면 우리가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지력 강타, 수직도.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공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문제하고 지금 문제, 기존 문제 2개를 결합시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야. 혹시나 시험시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보면 이게 흐름상.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환경 친화형 콘크리트 중에서 환경부하 저감형 콘크리트하고 생물 대응용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문제 이거 그죠? 처음 출제됐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본 것 같죠? 계속 이거. 에코 콘크리트의 종류에 보면 밑에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서술로 내다니 그죠? 놀랍습니다. 왜 놀랍다라고 보냐면 이 내용 자체가 있는 책들이 거의 뭐 절판 수준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출제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부하 저감형 콘크리트라고 한 거는 환경의 부하를 저감하더라는 거. 폐기물의 발생을 저감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래 쓰고 이런 거. 지금의 이제 환경부하라고 하면 제일 큰 부하가 뭡니까? 환경부하에서 제일 큰 게 탄소입니다. 탄소. 저탄소. 저탄소 계열들이 환경부하 저감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요걸 그다음에 이제 순환골재 쓰고 뭐 이런 것들 폐기물들을 쓰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물 대응형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을 딱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상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생물 대응형은 그 생물이 사는 데가 육상에도 살지만 물속에도 살죠. 그죠? 그러니까 해상 콘크리트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육상 콘크리트로 갔을 때 대부분의 형식은 포러스 계열로 가게 되죠. 구멍이 투수형 콘크리트 계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게 힘듭니다. 물론 용어책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보셨으면 안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풀어서 쓰면 되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기가 아마 한 사람은 할 수가 있고 이게 그죠? 선택은 좀 피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게 용어로만 봤기 때문에 그죠? 이거 서술로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이거 쓰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야 돼요. 이런 거. 남들 잘 안 쓰는 거. 이런 거 손을 대고 딱 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어느 정도만 쓸 수 있다면.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철골 세우기 공사의 세우기 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못 풀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이건 진짜 못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거죠. 그죠? 이게 근데 가장 스탠다드하고 천만다행으로 정밀도 안 물어봐줘가지고. 그죠? 정밀도 물어봤으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거고 또. 그죠? 근데 이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문제 5번입니다. 건축공사 설계 변경의 원인, 유의사항, 설계 변경을이랑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 쓰셨죠, 이거? 그죠? 이거는, 진짜, 그죠? 안 봐도 써요. 이거,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상 한 말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물가 변동 용어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서술로 물가 변동 아니면 용어로 설계 변경? 그게 아니라면 전체 계약 금액 조정 방법? 뭐 이 정도는 이제 남은 거겠죠. 얘는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림방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 문제. 누구나 다 쓸 것이더라라는 거. 계약 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그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이건 뭐 못 쓸 리가 없고 다 썼을 거고. 자, 문제 6번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의 개념, 주요 기능 및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쉽습니다. 문제 자체가. 서술로는 이 형태로는 처음입니다. 전부 다 용어로만 출제됐었고 서술은 처음입니다만은 뱀스는 제도 알죠? 기본입니다. ZEB에서 뱀스를 빼면 시체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뱀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 센서와 네트워크와 플랫폼과 그죠? 유지관리 장치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개념이 되고 주요 기능 전부 다 책에 다 적혀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뱀스는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뱀스에 대해서는 다 썼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뭘 선택을 하면 1번, 2번, 4번, 5번 정도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뱀스는 용어로 적혀 있어서 좀 부담스럽죠. 얘 자체가. 그리고 용어로 준비를 해 놓으니까 이거 자체를 서술로 늘리기가 힘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쓰지 못할 문제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는 적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교시가 쉬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교시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내 보통 보면 이제 이 문제풀이 이런 거 하면 모음 답안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문제 이번에 쉬웠습니다. 항상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보면서도 진짜 쉬웠어요. 문제 자체가. 이건 뭘 보고 하냐면 답을 만드는 속도를 보면 알거든. 속도를. 이게 이틀 안에 끝나면 내가 답을 만드는데 이틀이 안 걸리면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문제가. 왜냐면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야. 기출문제 베이스들이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야. 이 지금 교시가, 그죠? 요런 겁니다. 진짜 소님들 많이 반성. 만약 이 시험을 치는데 완성을 못하고 나왔다. 시험장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인데 완성을 못했다. 이거는 본인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깨알박을 지겼으면 이거, 그죠? 아니면 욕심부린 거야. 아는 거 한 개 나왔을 때 욕심부린 거야. 그러면 밸런스 다 깨져버거든. 그것도 아니라면 그건 공부가 덜 된 거야. 진짜 덜 된 거야.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4교시 보시게 되면 건축공사의 공통가설의 주요 항목, 계획시 유의사항, 문제점, 합리화 방안. 쉽게 보이긴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난이도 좀 있어. 그 공통가설 공사의 주요 항목과 계획시 유의사항은 완전 기본, 쌍기본이에요. 여기다 힘을 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건 질문이 4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뒤에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건 거야. 문제점이 뭘까라는 거야. 문제점이. 공통가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래 공통가설의 비용은 누가 내줘야 됩니까?
원도급자가 내줘야 되거든요. 원도급자가 얘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뭘 하고 있어? 하도급자, 그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전문 건설업자가 비용을 같이 내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근데 대부분 다 문제점 적으면 뭐 적냐면 그죠? 뭐 관리의 부실 뭐 이런 식으로 적기 시작하거든. 그런 거. 그죠? 네, 그런 형태의 답도 뭐 답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항목이 승부를 걸지 못하면 점수는 잘 안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에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세모 정도 되는 수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 양생시 품질 관리 시공시 유상 기본입니다. 이거 그냥 다 준비했을 거야. 한중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그죠? 완전히 요즘은 계절을 바꾸지를 않죠.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냥 그대로 쫓아가죠. 다 준비를 했을 거라. 근데 예상했던 건 안 나오고 그죠? 일반적인 게 쭉쭉쭉쭉 내니까 그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내압 피복 꿈칠 공고의 종류 시공시 유의사항 및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내가 있습니다. 아, 그죠? 겁나 쉬워. 겁나 쉬워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다 붙여놓은 거야. 그죠? 그거 이야기하죠. 제일 어려운 게 한 번도 안 출제됐던 게 뭐냐면 내압 품질공법의 종류입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에. 종류가 뭡니까? 근데 다 알잖아. 건식습식 아닙니까? 그죠? 너무 쉬운 거야 문제가 이건. 그걸 이야기하더라. 품질관리사항은 다 아시죠? 5개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외관부터 해가지고 쭉 적었을 거 아니야? 외관에가 두께, 밀도 뭐 이런 거 해석, 부착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배합까지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시공시 유의사항 뭡니까? 리바운드 저감 방안이죠. 그거 딱 적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 문제 4번입니다. 공동주택 단열공사 시에 단열이용 공법의 종류와 그죠? 그 다음에 결로 취약 부위별의 시공시의 충청관리 사항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6문제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최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공법의 종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름을 못 외웁니다. 이름을. 그 그림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반턱이음이고 겹침이음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가 판재가 아니라는 거야. 시험 문제 판재라고 찍어준 게 아니야.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냥 뭐라고 적었어? 단열 공사 시 이렇게 돼가 있죠. 그러면 단열재 공법은 뭐가 있습니까? 응? 외단열 내단열입니까? 그것도 그래 맞아. 종류는 맞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재를 생각해야 돼. 판형도 있고 품칠식도 있고 그죠? 감기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포식 그래. 그럼 모포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이름이 똑같아. 모포로 해가 가마도 겹침이야. 겹침입니다. 거기에 다 똑같아. 뿜칠하면 뿜칠하고 여기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이것도 겹침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겹침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판형만 가지고 있는 게 반턱이음이야. 반턱이음. 그래서 걔를 가지고 쓸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걸 가지고 그죠? 시공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건데 결로 취약 부위별 시공시 중점 관리 사항이죠.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결로 취약 부위거든. 결로 취약 부위가 어딥니까? 결로 취약 부위가. 그래. 기술 지침에 이거 있는 걸 그대로 들고 뺏겼어요. 근데 기술 지침에서는 2개를 이야기를 해요. 결로 취약 부위. 벽체의 모서리부. 이렇게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창호 하부예요. 이 2개가 기본으로 들고 더 적으려면 더 적어야 돼. 근데 이 2개는 들어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만 정확하게 구분을 조금 해놨다면, 점수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찍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찍었는가, 선생님들이. 그죠?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앞도 어렵고, 뒤도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초고층 양중계획의 수립 절차, 검토사항, 양중기계의 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이건. 양중계획의 수립 절차들라는 거, 그리고 검토사항, 양중기계 배치계획. 양중계획의 배치계획은 오랜만에 출제됐어. 배치계획은 이게 94회 때 출제되고 이게 이제 지금 다시 출제가 된 건데 전부 다 뭡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질 않아. 양중계획하면 무조건 뭐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까? 타워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그림도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배치 그 그림 그릴 거 아니야? 그 디귿자 기역자나 디귿자 그거 그런 거 그릴 거 아니야? 디귿자는 아니고 기역자 아니면 니은자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땡땡 그리고 그 타워 크레인 2대 놓고 동그라미 그죠? 그 호떡 2개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야, 그 그림인 거야. 그거. 손님들 알고 있는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초고층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BIM을 통한 프리컨스트럭션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쉽죠? 이건 쓸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프리콘이 되려면 ODBIM까지 가야 된댔죠. ODBIM, 그게 기본이 됩니다. 그죠? BIM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BIM으로 활용한다 했죠. 프리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기출문제들이. 그게 뭡니까? 발주는 어떻게 해줘야 돼? IPD 방식으로 발주를 해줘야 하고, 그죠? ODBIM까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BIM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LOD는 얼마? LOD가 얼마가 아니고, 그죠? 상세 표현 수준을 맞춰줘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포맷 자체도 맞춰줘야 되고,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오픈 BIM 방식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답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적을 수 있었다면 이런 것들 충분히 답을 적는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준이면 충분히 다 적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4교시도 그렇게 어려운 교시가 아니에요. 이게 버릴 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선택을 했다면 요거는 2번, 3번, 5번, 6번이 주력이 이루게 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요 자체가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회 그러니까 모범 답안 한번 보시고요. 그죠? 이 모범 답안을 매회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모범 답안을 매회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대로는 못 적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적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요거 다 적으면 절대로 22줄이 아닙니다. 요거 한 2페이지 나옵니다. 답을. 아시겠습니까? 요걸 보고 들고 뺏기려고 하면, 그죠? 망조의 지름길로 달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쓸 수도 없고요. 요걸 외울 수도 없고, 사람들이 쓰는 방식에 맞춰서 그대로 쓰셔야 돼. 방식을 지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양식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구조를 지키면서 거기서 요약하고, 그 내용에서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쫓아가줘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자, 문제 1번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 제도더라라는 거. 완전 철제 처음으로 출제됐죠. 그죠? 이거 교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했고요. 그죠? 교재 내용 약간 개정을 했고요. 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 제도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의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대상을 보시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대상 등 건축주가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인정을 신청하는 건물이 있고요. 총 29개 건축물 대상의 건축물 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설부적인 대상이 또 쭉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고 큰 것만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죠? 용어니까. 자, 인증 데이터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뿔 이상이고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BEMS 또는 전자식 원격 검증 계량기를 설치해 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인증 등급이 있고요. 1등급부터 5등급에 플러스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시험에 이제 용어로는 나오기가 당분간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항목에서 따로 물을 게 있는 것인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로? 서술로.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 진척률에 따른 사용 기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 뭐 안에 있는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음에 만약에 서술로 나온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항상 시험에 묻는 게 이번 시험에는 공사 진척률을 물어봤지만 가장 기본은 계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봐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계산 기준에 그 요율표가 바뀌었죠. 그죠? 바뀐 요율표 반드시 암기는 뭐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건축공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 방법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서술로 주력으로 물어보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비하고 안전관리비하고 비교를 주력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더라라는 거 안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안 나온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더 추락방망이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나올 때까지야. 그거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외우고 있어. 그죠?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거 아닙니까? 인디안 기우제죠. 비 올 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죠? 제일 좋은 건 그 전에 합격해가 나가시고요. 그죠?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건 설치 기준은 말 그대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설치 기준은 뭐 모를 것도 없고요.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목 상법이 사실은 설치 방법이 아니라 설치 기준으로 적는 게 맞겠죠. 거기가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건축물 기초공사에 버린 콘크리트라는 겁니다. 처음 출제됐죠. 기초공사 시에 버린 콘크리트란 기초 콘크리트의 수분이 하부의 흙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준선 등 작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설하는 콘크리트입니다. 미창 콘크리트 또는 고르기 콘크리트, 린 콘크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밑에 시공도 있고요. 그 시공도에서 주력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미창 아래가 뭡니까? 지정이라는 거. 미창 라인이 지정의 라인이라는 걸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습니다. 시방에. 지정이기 때문에. 지정 관리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판에 대한 거는 그 위로 간다라는 거. 특징 보시면 타설의 면적은 실제 기초 구조물의 면적보다 다소 크게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강도 15메가파스칼 이상, 두께 50에서 100mm 정도로 타설하더라. 기초 콘크리트의 수분 유실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의 평탄도를 확보하기도, 기초의 기준선, 설비 표시선 등의 멱줄 시공의 바탕으로도 이용을 하고 바닥의 평탄도를 확보하고요. 흙의 전단 강도를 향상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교 있고요. 그죠? 자, 그거 버림하고 누름하고 비교해놨죠.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그냥 의미만 알고 있고요. 뭘로 써야 돼? 다음 어떤 기초가 나왔을 때 아이템 1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엑스트라급도 안 돼.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근에 가스 압접이더라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온 게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온 게, 그죠? 이거는 지금은 지양합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도 후반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겁나 오래됐죠. 그죠?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출제됐는데 지금은 지양하죠. 지금은 전부 다 기계적인 의무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있는 내용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 아실 거고, 그죠? 0번부터 해서 8번까지 쭉 돌릴 수만 있으면 정답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0번부터 8번까지는 아시죠? 그죠? 그게 기본이 되더라라는 거. 검사 기준, 뭐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외워야 될 거, 앞으로 외워야 될 거, 기계적인 의미겠죠. 그죠? 그것만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5월달에 나올까? 폭렬은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일단은 끝났습니다. 시험에서는. 그죠?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 폭렬은 기본적으로 겨울의 문제입니다. 폭렬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콘크리트의 폭렬이란 화재 시에 콘크리트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생성된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해서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초과할 때, 이게 핵심이죠.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초과하더라라는 거. 폭발적인 능과 함께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현상을, 그죠? 우리는 폭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대충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건 싸그리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이고요. 그죠? 서술로는 뭐 물어볼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도 뭐 기본 문제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확대머리 이형 철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문제가 다시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문제 이제 일단 배제시키고요. 다시 만든 겁니다. 확대머리 이형 철근에 대해서 이렇게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식들 선생님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겁니다. 0.22예요. 그 식에 보면 0.22가 있죠. 그렇죠? 그 값이 바뀌어서 그래요. 0.22로. 이전에 있던 점수에서 0.21인가 0.19인가 거기서 0.22로 바뀌어줬거든. 그래서 그거를 때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적어놨고요. 확대머리 이형 철근이랑 고강도 철근 사용 시에 고핀 가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철근의 말단부에 갈고리 시공을 하지 않고 정착판을 이용해서 철근을 정착시키는 철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착, 기계적 정착입니다. 이게, 그죠? 그게 확대머리 이용 철근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을 보시면 정착판의 부착에 의해서 손상되는 리브의 길이가 2D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정착판의 부착은 용접 단조 나사 방식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 배 작업의 간소화로 철근 시공의 기간을 단축하고요. 콘크리트의 충전성 증대로 재료적 분리를 감소시키더라. 정착력은 정착판의 지압력과 정착끼리의 부착력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경량 콘크리트에는 적용이 불가하더라. 철근의 순피복 두께는 1.35D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순간격은 2D 이상이더라라는 걸 그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나오겠죠? 요거 자체는. 그럼 전에처럼 그거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기계적 정착이? 출제될 수 있을까? 기계적 정착? 어렵다 봅니다. 기계적 정착.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그죠? 딱 한 번. 갈고리 정착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아직까지 갈고리 정착이라는 게. 갈고리 정착은 한 번 내볼 때도 슬슬슬슬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준비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철근 부식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이더라라는 겁니다. 부식이란 철근 표면에 접하는 물질 사이에 생기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철근의 표면에 소모해가는 현상을 부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품질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품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재배시를 생각을 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없죠, 배가. 그죠? 재배시에서 배가 없잖아. 배합이라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는 제껴버리고 재료에 대한 거 적고 시공에 대한 거 적으면 그게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품질 관리 방안들 밑에 쭉 있죠. 도금법은 동양껏 적용한다. 표면에 마감제를 한다. 피복 두께 증대한다. 수밀 콘크리트 타설한다. 타설지에 방청제 혼입한다. 전기법 적용한다. 피복 철근 적용한다. 뭐 이렇게 돼가 있죠. 부식을 받기 위한 방법. 사실은 3번이나 4번이나 똑같죠. 내용 자체가 다를 게 아니야. 그죠? 거의 뭐 한 개는 명사, 한 개는 어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이제 품질 관리 방안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고 품질 관리 방안 하면 어떤 거 적을 수도 있겠습니까? 품질 관리 방안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품질 관리에 들어가요. 현장에서 그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이 철근 볼 때 철근 부식 그런 거 볼 때 뭐 체크하던가요? 철근 어디에 보관하죠? 이거부터 봐. 철근을 가는데 보통 야외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갑바시하는가 이런 거 쳐다보고요. 밑에 이렇게 쳐다보죠. 고인목 대놨는가. 물 오면 거기 다 쓸어버릴 테니까 고인목 대놨는가 이런 거 쳐다보게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비 오면 갑바치는지 보고요. 비 끝나고 나면 바로 걷어내는지 확인하고요. 이런 게 품질관리 방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철근 자재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관하는지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 보는 게 철근의 품질 관리 방안이에요. 꼭 품질 부식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부식 방지를 위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저걸 적은 것이지 만약에 철근의 품질 관리 방안하면 그런 거 적어야 돼. 쫙 립다가 이렇게 적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부식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일 수도 있잖아. 비가 오면 갑발 씌운다. 비 맞으면 부식 생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냥 답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도 적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은 아마 밑에 방청법이 이름 바꿔서 그렇게 적었겠죠. 저 내용들이.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에 부식의 메커니즘은 다 아시죠? 그거는 뭐 모르면 그거는 뭐 그죠 간첩이고, 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부식도 뭐 그 정도도 적은 사람들도 부식도가 이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부식이니까 그건 그냥 부식의 메커니즘도 괜찮긴 한데 지나가는 개도 적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보면 부식의 이제 메커니즘 부식도에 대한 거 부식도 산정 기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철골공사 주각부의 앵커볼트 시공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그죠? 고가 후용입니다. 이거 뭐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 그죠? 요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대제목이 설치 순서대가 있고 그다음에 앵커볼트 시공 방법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2번하고 4번은 같은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림하고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저 자리에 저걸 적어놨느냐면 저 내용을 물어볼 확률이 이제 높아졌어요. 저것도 기출 문제거든. 그러니까 저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저거를.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충전형 합성 기둥과 매입형 합성 기둥이더라라는 거. 그죠?
그 밑에 두 개 그림 그려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매입형 합성 기둥이 그 책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어디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뭐 이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그래서 그걸 드러난 거. 선택하기는 되게 어렵죠. 이거 자체가. 그 충전율 밑에 보시면 두 개를 물었으니까 비교표 당연히 구성해가 들어갔고요. 그죠? 구조에 대한 것, 특징에 대한 것, 제작에 대한 것, 내압 피복과 부식 처리에 대한 것들. 그죠?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만 적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죠? 제일 큰 차이는 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강간이고요. 내부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고, 매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부의 강간을 설치하고 외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외부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철근의 부식을 막을 수가 있고요. 외부에 강간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내부에, 그죠? 콘크리트의 부식과 폭렬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주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딱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타일의 접착력 검사 방법이더라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3개 적어야 되겠죠? 시공준 검사, 두드러긴 검사, 접착 강도 시험. 그죠?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적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석재 앵커 긴결 공법이더라라는 거. 이거 뭐, 그죠? 처음 출제됐지만 완전 기본. 앵커 긴결 공법이란 구조체와 석재판을 앵커를 이용해서 부착하는 공법으로 구조체와 석재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열 저항 효과의 상승, 단열 및 결로 방지 등의 성능을 향상시킨 공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석재 앵커 긴결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 밑에 대제목 3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시공시의 유의사항 있죠. 패스너의 지지는 석재 1m 4군데 이상을 지지하고요. 앵글의 규격은 석재의 크기와 마감 치수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슬라이딩을 고려하더라. 앵글 두께는 마감면의 줄눈폭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상부 석재의 촉구멍 깊이는 기존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고요. 상하부의 석재의 접촉을 금지하더라. 패스너의 재질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더라라는 걸,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죠? 뭐 이거 뭐 딱히 뭐 어려울 거는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부에 있는 촉구멍은 3mm 더 줍니까, 저기? 그거. 군용 떨었을 때 안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고 물 같은 거 들어가 팽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mm를 더 주는 겁니다.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부에는 깊이만큼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석재 앵커 긴결 공법. 다음에 뭐 물을 수 있을까? 석재에 대해서. 나는 이거 봤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석재를 만약에 다음에 물으면 이제 무엇을 물어봐 줄 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요게 문제가 석재 앵커 긴결 공법은 처음 출제됐잖아요. 문제가. 그죠? 완전 처음 출제됐는데 석재 앵커 긴결에 관련된 문제가 서술로 출제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옛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석재에 있어서 그걸 물어봤었어요. 표면 처리. 그 다음에 표면 처리로 바로 넘어갔어. 그래서 표면 처리를 한번 지금 보고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표면 처리에 대한 거. 역사는 반복될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거 봐야 됩니다. 석재 하자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지금은.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건설 사업관리와 종합 사업관리들어라는 거.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건설 사업관리하고 종합 사업관리에 대한 거. 요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개념도 보면 그림대가 있죠. 그렇죠? 얘는 개별 관리고, 얘는 개별 관리고, 얘는 복합 관리, 다수 관리, 그죠? 복수 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두 개 물었으니까 비교하라는 소리고요. 뭐 안 봐도 속그리고, 그죠? 그냥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 이렇게 적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였습니다. 자, 2교시 보시게 되면. 자, 2교시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념대가 있습니다. 항상 개념이 나오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 용어 한번 이따가 이렇게 적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무리하게 적어놨고요. 스마트 안전관리의 안전장비의 종류 보시게 되면 밑에 보면 뭐가 엄청 길죠. 그죠? 뭐 한 300개 적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뭐 300개 적혀가 있는데, 그죠? 못 적습니다. 이렇게 적는 건 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책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으면 이 안에 있는 그 세부적인 장비들을 적겠죠.
대부분의 뭐 드론도 적었을 거고 뭐 이렇게 적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책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중사범의 현장 적용 방안 보면 기술 도입의 인프라 구축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분석 단계, 위험 탐지 예방 단계, 교육 훈련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돼가 있죠. 요 자체가,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돼, 그냥. 그죠? 요건 책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되죠. 이건 단계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제일 많아서 뒤져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구나. 단계별. 그죠?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도심지 흑마기공법에 적용되는 지하층 외벽 구조체 공사에서 설계적인 측면과 시공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설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거는 가설공사에 대해서, 안전과 환경관리에 대해서, 공사 기록의 요구사항, 기준점이나 집안의 상태나 지하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그죠?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집안의 상태 안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게 되겠죠. 토합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걸 별도로 빼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에서의 검토할 사항 보시면, 공법의 적절성, 장비의 적용 계획, 공정 검토,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지하 수량 및 처리 방법, 인접 건물의 노후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이제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 보시면 되고, 문제 3번입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데크 플레이트 시공 시 사고 발생의 원인과 대체, 아까 그 사고를 뭘로 봐야 한다 했어요? 붕괴로 보라고 했죠. 붕괴를 바라보고 요걸 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시험 문제가 붕괴였기 때문에 그 붕괴에 있는 답을 그대로 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붕괴가 주로 일어난 부위가 어디랬어요? 데크 플레이트에서의 붕괴가 주로 일어난 부위가 어디야? 코어 주변하고 테두리입니다. 코어 주변과 테두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밑에 그림들 그 테두리 부분 대가 있고요. 그 밑에 예방 대책에 있는 그림들 다 알고 계신 거죠? 걸친 길이는 50 아니면 30. 30은 어떨 때요? 30mm는 언제 돼요? 아크 용접했을 때. 아크 용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3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50이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 이야기를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창호공사 시공 중에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창호 하자에 대한 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이더라라는 거, 그죠? 아니다, 그게 아니지. 하자의 유형 보시게 되면 밑에 주변과의 마감 불량, 창호 자재 휨이나 뒤틀림, 그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불량, 락 자재 불량, 락 자재가 뭡니까, 선생님? 잠금 장치겠죠. 잠금 장치의 불량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흠집 벗겨진 오염 변색, 파손, 균열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도 한 300개 더 있죠. 뭐 변형도 일어날 수가 있고, 뭐 파손, 뭐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거 그러나 그죠. 대표적인 것만 적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방지 대책이더라. 보면 설계도서 검토한다, 샵도 검사한다, 제품 사용한다, 시방서 적용한다, 제품 검수한다, 사전 결정한다, 도막 성능 테스트 설치한다.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별로 좋지 않아. 이 답은. 뭐가 안 좋을까요? 아니야. 길이가 짧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 위가 매치가 안 돼. 아래 위가 매치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위에 내가 이 문제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위에 왜 하자 유형을 묻고 밑에다 방지 대책이 쫓아갔을까? 일반적인 형식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하자 유형이 300개죠. 300개 중에서 내가 중요한 걸 6개 정도 추려 적었을 거 아닙니까? 6개, 7개를 추려 적었을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해줘야 돼.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매치가 안 돼. 지금 아래와 위가 크게 매치가 안 되는 문제로 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한 문제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래 위가 매치가 되도록 작성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라는 거. 그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창호라고 했을 때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아까도 이야기했죠. 창호 자체가 뭘 이야기하더라? 바깥 외벽 창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벽 창호, 그 다음에 문짝 다 창호야. 아시겠습니까? 그거 싹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목문부터 해서 전부 다가 다 창호라는 거. 강제만 창호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창호공사고. 가만있어 봐. 지금 아까 몇 번이나 창호가. 그 4번이죠. 5번 보시게 되면
커튼홀 설치에 따른 요구 성능과 누수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커튼홀 설치에 따른 요구 성능, 내수기차 단결. 그죠? 그걸 적겠죠. 그죠? 커튼홀은 그냥 내수기차 단결 적고 더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 그게 기본 베이스로 움직이고요. 누수의 원인이라고 한 거는 바탕 처리 미흡, 온도 충격 등에 대한 구조체의 변형, 패스너의 탈락과 부식, 실링제 파괴, 이음부 결함, 위핑홀의 폐쇄. 너무 그죠?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방지 대책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 기본적인 거죠. 뭐 중력에 의한 거, 표면 장력에 의한 거, 모세관에 의한 거, 운동 에너지에 강한 거, 기압차에 대한 거, 뭐 전부 다 뻔한 거고요. 패스너의 방식 똑같죠. 그죠? 슬프다죠. 그죠? 슬프다. 모르면 안 되고요. 실링 시공하고 부식 관리를 철저히하고 사전 우수 처리 방법을 고려하고요. 층간 변이 추정성을 확보하고 목업 테스트를 실시하더라. 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시에 사전 조사 사항하고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근데 2번이 건축물 부재별 해체 순서대가 있죠. 요거는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요거는 딱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인 거야. 이게. 그렇죠? 이거는 저희도 이야기했죠. 그 책에 보면 지하 구조물도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내. 검단은 지하 쪽도 생각을 해줘야 하고. 그죠? 광주 쪽은 위에도 바라봐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요거 둘 다 여기는 한 개만 그냥 땡겼어요. 두 개 하면 크기만 커지니까 그거 이야기 한 거고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 사항에 대해서 해체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형태 및 구조 형식을 검토하더라. 이게 중요하죠. 구조 형식에 대한 검토.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의 주변 매설물을 확인하고 시험 파괴하고 내력 조사하고 해체 구조물을 현장 점검하고 구조 부재 안정성을 보게 되고 해체 공법을 선정하게 되고 안전 확보 조치하고 환경 보존하고 부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이 답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2번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그죠? 9번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2번, 9번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됩니다. 자, 공해 방지 대책 보시게 되면 작업 시에 해체 계획서에 따른 해체를 실시하더라. 분진 및 소음 방지에 위한 가설 시설물, 그죠? 그 다음에 작업장의 살수를 실시하더라.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해체를 할 때 기본적인 아까 공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체의 공해가 소음, 진동, 분진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고 해체물의 크기를 가급적 크게 반출하고요. 해체한 자재의 신속 반출이 필요하고요. 저소음, 저진동 해체 장비를 적용하고요. 잔재물 등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 운반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해체 공사를 하게 되면 해체 부재가 큰 게 있고 작은 애들이 나오죠. 완전 쪼가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뭐 삽으로 이렇게 폈는데 이 삽을 그냥 이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 계속 차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마대 주머니 이렇게 엮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 그럼 마대도 한 개 있는데 차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마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쪼가리들 막 날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청소 차량이 움직이면서 확 긁어들이잖아요. 이렇게 빨기도 하고 긁어대고. 그럼 그 차도 털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가져갈 거 아니니까. 그럼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거. 다음 차가 와서 중간 처리업자가 가져와서 그걸 가져가기 전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렇죠. 잔여 폐기물에 대한 보관 공간을 확보해놔야 돼. 그게. 그래서 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에 때려 부부죠. 계속 부부죠. 거기서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가서 찝어가지 않습니까? 막.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해체는 이제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체는. 이제 당분간은 해체는 조금, 그죠? 그렇기는 하죠. 그죠? 거진 다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해체 뭐가 또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해체에 대해서 진짜 조금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3교시입니다. 건축물 준공전 이행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준공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처음 출제될 때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항목이, 이거 내가 답을 잘못 만들었어. 8번부터 10번까지는 지워버리세요. 그거. 8번부터 10번까지는 못 지웠어. 이전 거 가져오면서. 그건 읽어보면 아시겠죠? 이상하다라는 거. 뭐가. 그렇죠? 그냥 그거는 날려버리시고.
준공증 이행돼야 될 업무는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 준공검사를 받고요. 준공검사를 하고 현장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물의 사용 승인을 받고요. 이 사용 승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 받아준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공도서에 작성하고 제출하고요. 시설물 인수인계하고요. 이음부위 파손 및 이탈시키고요. 이거 아니고 이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공동주택의 인수인계 목록에 대해서 쭉 적혀있죠.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뭐 이거 이런 것들 외울 거 다 알고 그 준공의 업무는 이거 용어로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용어로 한번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이제 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용어로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그죠? PHC 파일 공사 시에 말뚝 제하 시험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제하 시험의 종류 그 밑에 적혀있죠. 파일에 동제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제하 시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종류와 특징 모아서 해놨고요. 특징이란 걸 따로 대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 이런 형태 자체는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다? 딱히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위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글로 적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보시면 밑에 비교표는 그냥 넣을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시 유의사항이죠. 말뚝의 머리를 보강하더라. 그 다음에 그죠? 뭐 있습니까? 말뚝의 수직도를 확보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사전 검수를 철저하더라. 해머의 낙하 높이를 조절하더라. 쿠션제 설치하더라. 평탄도를 확보하더라. 간입 형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지지력 확인 시험을 하더라.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게 뭐 수직도 그 다음에 항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경타 15회 뭐 이런 것들을 엮겠죠. 그죠? 그런 것들 들어가면 된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환경 친화형 콘크리트 되어 있죠. 중에 환경부하 저감형 콘크리트 및 생물 대응형 콘크리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 친화형 콘크리트는 지구 환경 보호 저감에 기여한 것과 동시에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물과의 조화, 공생을 기할 수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얘가 나왔어. 그죠? 그죠? 지금 제일 핫한 콘크리트가 뭡니까? 지금. 제일 핫한 콘크리트가 뭐야? 탄소 포집형 콘크리트죠. 시멘트죠. 그게 제일 핫하거든. 그렇죠. 그 롯데건설에서 개발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 뜬 거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야, 그죠? 그래요. 그죠? 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탄소를 집어넣어서 그 콘크리트 안에 기포가 있죠, 공기가. 그게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 포집시켜버린 거야, 그 안에다가. 그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200도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200도야. 즉 뭐냐면 콘크리트를 보통 우리가 클링커로 만드는데 몇 도가 필요해? 1450이죠. 1450도가 필요하거든. 1450도에서 얘를 생성시켜야 되는데 얘 200도 정도로 끝낼 수 있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말은 뭘 많이 뗀다는 소리입니까? 연료를 많이 뗀다는 소리거든. 근데 연료를 많이 떼면 문제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200도까지 안 올린다는 소리는 온도가 낮다는 소리는 이산화탄소를 확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거야, 그거. 이게 200도 정도면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200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뭘 떼야 되나? 200도 정도 올리는데. 꼭 요즘에는 뭐 태양열에도 200도까지 올리거든. 태양열 지별판으로도 200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거야.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엄청 각광받고 있는. 한번 나오게 될 거야. 그러나 이제 이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공식적인 뭔가 모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다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바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그죠? 그게 제일 지금 핫한 거죠, 그죠? 그걸 뭐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것도 나왔었죠. 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사 방법 해가지고 나왔었죠. 그게 뭡니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게. 고령화 사회가 된다. 무조건 기계로 다 해야 된다. 그죠? OSC죠. 그죠? 그래서 어디더라? 고령? 경북 고령입니까? 그러니까 고령이 어디 있는 동네야 도대체? 대구 쪽입니까? 하여튼 뭐 경북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고령에 지었죠. 이때까지는 전부 다 모듈러였거든. 모듈러 방식으로 지었는데 고령에 지은 거는 공법이 달라. 패널라이징이야. 올 패널라이징으로 다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뉴스가 딱 떴고요. 그죠? 그거 지어놓으면 누가 산다고?
뭐 그 생각은 했는데 거기다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냥 준대요. 하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집을 지어놓고 젊은 사람들 오면 그냥 준대. 거기 들어가 살라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잘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놔도. 그죠? 그거 이야기 하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환경 친화형 콘크리트는 이거는 뭐 이슈는 맞습니다. 대세는 맞죠. 이게 밑에 보시면 환경 부하 저감형 에코 콘크리트가 있고 생물 대용량 에코 콘크리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환경 부하 저감형 에코 콘크리트는 폐기물, 오염, 오탁수, 온난화 등의 환경에 영향을 저감하고요. 생물 대용량 에코 콘크리트는 생물과의 조화 또는 공생을 도모하더라.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부하 저감형 콘크리트의 특징, 생물 대용량 콘크리트의 특징 쭉 적었죠. 그렇죠? 전제가 두 개지 않습니까? 전제가 환경부하 저감형, 생물 대용량 콘크리트. 그리고 질문은 하나죠. 특징.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제가 두 개면 항상 서술 문제 바라볼 때 전제가 두 개면 비교 적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비교 적어줘야 돼. 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대지문 이번에 비교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죠?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환경부하 저감형 콘크리트의 특징은 각종 콘크리트의 대체재료가 되고요. 폐기물을 하고요. 사용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화시킬 수 있고 환경부하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용도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돼. 아시겠습니까? 답 적을 때 기타 용도 이건 책이라고 했죠. 이렇게 적는 걸. 답이 이런 형식으로 적으면 쓰레기로 변해버립니다. 답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책이니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생물 대용량 콘크리트의 특징은 도심지 미기후를 개선하고요. 도심지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요. 투수성의 확보를 통한 홍수 발생을 방지하더라. 그 다음에 해양 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요.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발생에 우려가 있더라. 뭐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철골 세우기 공사의 세우기 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하여지 에서가 아니고 그죠? 잘못 적은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장 조립 순서, 이건 다 아실 거고, 이건 뭐 모르면 간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우기 과정 쭉 나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선생님 좋지가 않습니다. 답이. 왜냐면 2번과 3번이 같죠, 결국은. 같은 내용이잖아. 그죠? 그렇게 적는 거는 그렇게 엑스트라군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건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서. 그럼 아무튼 이건 뭐 책이니까 이렇게 되어 놓은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지목 4번에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샵드로잉의 사전 검토로 확인하더라. 앵커부의 앵커 설치 부미, 그죠? 기둥 중심등 등의 먹매김을 실시하더라. 앵커 볼트 설치 및 오차를 확인하더라. 주각 세팅 후에 이동 및 변형을 방지하더라. 가조림 및 본조립 후에 개척을 실시하더라. 접합 후에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요. 부재의 수직도 접합 상태를 확인하게 되더라. 라는 거. 철골의 수직도 확보하는 장비가 뭐예요, 선생님? 철골 수직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뭐야? 응? 3개 있잖아. 뭐? 그 레이저 트레이시도 있고, 다림치 있고, 한 개 뭡니까? 레이저 트레이시 강팍입니다. 그죠? 레이저 트레이시 있고, 트레이시도 있고, 그죠? 그거 이야기하죠. 그거는 한번 외우고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그거 이야기하고, 이건 완전 기본 문제, 뭐 다 썼을 거라 생각하고요. 문제 5번입니다. 건축공사 설계 변경의 원인과 유의사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안 돼. 그죠? 그냥 모르면 안 돼, 이건. 그죠? 그냥 계약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외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이거는 기본인 거야. 그죠? 근데 기본이라 해도 안 정리해 놓죠, 항상. 그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이죠. 그죠? 항상 뭐 기본입니다 해도 기본을 정리를 안 해 놓으니까 기본적인 문제 나오면 다 틀리죠.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더라. 그냥 그런 거는 봐야 된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그대로 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념, 주요 기능 및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념 글로 이렇게 쭉 적어 놓죠.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거, 공단에 있는 거, 에너지 관리 공단에 있는 거 그대로 긁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적으면 이거 지금 답으로 이걸 그대로 저 문장을 적으면 몇 줄 나올 것 같아요, 저거? 저 5, 6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읽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이거 요약하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 그림은 용어책에 도 있는 그림, 그죠? 그거 이야기하죠. 기본적인 우리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거기 있죠. 조명, 전력, 냉난방, 가스, 급탕, 신재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주력으로 관리하는 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최적화로 제어를 하고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계측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조정에 들어갑니다. 계속 그걸 우리는 BA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기능 보시면 데이터 수집의 표시, 정보 감시, 데이터 조회,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하고요. 설비의 성능 및 효율을 분석하고 실내외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요.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고 에너지 비용 조회하고 분석을 하더라.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을 연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주요 기능이 되더라. 그다음에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대가 있죠. 그 방안에 대해서는 BAMS의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체계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구축한다. 단순화된 시스템을 확보한다. 운용 인력하고 교육을 실시하더라. 건물 시공을 의무화시키고요. BAMS 도입 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더라. 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를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 페이지로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 그게 요런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거 대부분 다 버렸을 거야. 아마 난 그렇게 봅니다. 이거 썼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늘려 쓰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용어를 서술로 쓰는 게 서술을 용어로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늘려 쓰는 게, 왜 줄이는 건 빼면 되는데 그 늘리는 거는 어거지로 써야 되잖아요. 뭔가 내용을 갖다 끼우는 게 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아마 많이 버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그죠? 4번 보시죠. 건축공사에서 공통가설공사의 주요 항목, 이거는 모르면 진짜 그죠? 이거 안 하면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진짜, 그죠? 이거는 생각해야 되죠. 그 회사 가는 길. 그죠? 생각 딱 하면 되죠. 그죠? 울타리 보입니다. 대문 들어갑니다. 윙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도로 위에 올라탑니다. 내립니다. 물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가설 분전방 환경 조명 환경 가설 울타리 세륜기에 가설 출입문에 복권 구조물에 양종기계 시험 설비에 양수 및 배수 설비에 기타. 사실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가설 보면 가설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공통 가설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래 복공판입니다. 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복공판이거든요. 근데 복공판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토목 냄새가 너무 강해요. 복공판 이렇게 딱 하면 토목 냄새가 강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중요한 거로는 복공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공통가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그 개요 1번에 2번 한번 보세요. 공통가설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공통가설이란 공사 전반에 2개 이상의 공사에 걸쳐서, 그게 공통이야. 2개 이상의 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사용 기계, 공사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정의 조금 알아놓읍시다. 정의를 조금 알아놓읍시다. 그렇죠? 공통가설에 대한 거. 종합가설이 안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종합가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종합가설이 지금 시험 문제 뭐로 나온지 압니까? 종합가설이라고 하는 게 시공계획서로 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가설은 이제 글로 없고 공통가설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출제됐죠. 직접가설은 안 나오잖아. 항상. 왜냐면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거푸집 이런 것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고 치면 이제 공통가설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제로다. 라는 거. 최근에 나온 게 거진 다 출제됐습니다. 사실은 안 나온 문제가 한 개밖에 없어. 뭘까요? 가설공사에서 안 나온 게 뭘까? 가설공사의 구성도도 안 나왔고 다 나왔잖아. 가설 계획도 나왔고 다 나왔거든. 항목도 물어봤고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거든. 그러면 안 나온 게 뭘까요? 딱 한 게 있어. 시험에 안 나온 게. 그게 뭐냐면 가설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쌍팔년도에 가설공사의 문제점과 대책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설공사 쪽이 대부분 시험 나오는 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가설 안전시설로 가죠.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있어야 돼. 가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획시 의상, 서련이 친자식은 타자이죠. 그쵸?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문제점 한번 보세요. 대제목 4번에 하도급사에 대한 공통가설을 전가하더라. 이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보고요. 공기 현장 시에 공통가설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요. 법적 제도가 미비하더라. 공통가설비에 대한 불공정 특약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이거 거의 뭐 불가능이죠.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야, 이거는 이 뉴스를 읽은 거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합리화 방안 보면 원도급자의 공통가설비 직접 지출을 의무화하고요. 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공통가설비 항목을 추가하고 공기 연장 시에는 사후 정산을 하더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법정 명문화시키고 공통가설비에 대한 불공정 특약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마련하더라라는 것. 그래요.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죠.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 양생시 품질 관리,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걸렀다라고 보죠, 선생님들도. 이제부터는 뭐 봐야 돼? 서중 봅니까? 이런 젠장맞은 매스 쳐다보고 있어야지, 지금부터는. 이제, 그죠? 거기부터 시작해야지. 뭘 쳐다보는 거야, 그죠? 매스 보고, 이제 여름 가면 이제 그때 서중 보고, 다시 한중 보고, 이 돌림방 아닙니까? 계속 돌림방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개를 보고 있어야 돼. 서중하고, 매스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이고요. 그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뿜칠 나와서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이제 뿜칠은 그죠? 뿜칠은 보통 주기가 3년이죠. 이제 3년 동안 안 쳐다보는 거야. 뿜칠 그냥 안 나온다 일단 보고 뭐 용어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소수는 걸렸다 보고 그냥 뭐 봐야 됩니까? 뺑기 봐야 되겠죠. 내가 뺑기 이제 쳐다보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뺑기 무조건 외우는 거야. 들고 튀는 거야. 그냥. 왜 대가들이 정해져가 있죠. 그죠? 천만다행으로 이번 시험에, 그죠? 거푸집도 안 나와줬고, 그죠? 땡큐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봐야 될 것도 받아갖고, 그죠? 속구리 아닙니까? 그죠? 다 정해져가 있는 거야. 그것부터 먼저 보고, 여력이 있으면 딴 거 보는 거야. 여력이 없잖아. 이제 시험 며칠 남았습니까? 시험 선생님 며칠 남았습니까? 관심이 없죠. 중요한 게, 시험에. 90일이 안 남았어. 89일 남았어, 이제. 오늘부로. 그죠? 와우! 89일. 그죠? 얼마 안 남았어. 돌아서면 접수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아마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일할걸요? 접수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접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지?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일하겠죠? 자, 연락 오면, 합격 연락 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접수하이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세 번 더 만나면, 그죠? 시험 끝나고 봐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금방입니다. 진짜 금방입니다. 돌아서면.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주기가 제일 짧습니다. 지금은 뭘 해줘야 되냐면 총복습입니다. 이 주간. 아시겠습니까? 요 3개월은. 새로운 걸 익히는 주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총복습이야. 아시겠습니까? 돌림방 많이 하시라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니까 돌림방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는 그냥 한번 보세요. 뭐 이거 어려울 것도 없고 양생도 똑같고 이제 소중의 양생 이런 것들 쳐다보셔야 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내압 피복 뿜칠 공법의 종류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내압 피복 뿜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뿜칠이라고 했을 때 리바운드 저감 방안이 무조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죠? 뿜칠의 재료가 뭐가 있어요, 선생님? 뿜칠의 3대 재료가 뭐야? 안면지석 플라이트죠. 안면지석 플라이트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일 유의해줘야 될 거는 뭡니까? 리바운드를 저감시키면서 환경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리바운드 저감 방안은 시공에 대한 거고요. 환경에 대한 거는 그죠? 문제점이 뭡니까? 분진이죠, 분진. 그죠? 분진과 폐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 폐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알지. 그게 시작이 되면 안 돼. 폐재물 딱 나오면. 바닥에 뭐? 천 깔고 또 한마디가 나와야 돼. 그게 뭘까? 언제 처리해야 돼? 굽기 전에 처리한다. 이게 나와, 항상. 굽기 전에 처리한다. 이게 나온다고,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딱 적을 수 있어요. 굽기 전에 처리한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 뭐, 그거는 뭐 알잖아. 길이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고, 뭐, 압력이 얼마, 뭐, 있잖아. 지나가는 궤도하는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이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일반적인 방향이고요. 품질관리 사항은 무조건 다 외우라 했잖아. 그죠? 이제는 안 외워도 돼요. 그죠? 이제는 뭐 외워야 돼, 송이? 기둥보 슬라브 벽체야. 이제 그거 외울 차례야. 기둥보 슬라브 벽체. 그럼 뭔지 알죠? 말 안 해도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뭔 말인지 하도 뭐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죠? 내가 성능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구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공동주택 단열 공사 시에 단열 이용 공법의 종류와 시공 방법 및 결로 취약 부위별의 시공시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작년에 마지막 시험에 그죠? 결로가 출제됐죠. 결로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이게 반복되는 거야. 결로가 나오면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결로도 또 물었죠 다시. 근데 단열이 나오는 게 맞아. 요게 수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험에는 뭐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이게 수순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나와. 이게 내게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열체의 기준이 달라졌다. 다시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또 보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니라면 안 나와. 이제 단열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요거 단열하고 결로의 시즌은 끝났고 이번 시험은 안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는 다시 또 단열 봐야 되고. 근데 올해 단열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결로 단열 다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이미 다 출제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옳겠죠. 밑에 보시면 이번에 단열 이용 공법의 종류 겹칠 미음 없고 반떡 이음 있더라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이렇게 풀어갔었고요. 그 겹칠 미음 한번 보세요. 겹칠 미음 보시게 되면 폼칠책 2번 보세요. 겹칠 미음의 2번. 폼칠책의 경우 겹칠 미음을 확보해서 이음부를 통한 NG 손실을 방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음이 생겼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열교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시공 방법에도 첫 번째 적히는 게 뭡니까? 열교 방지 처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요. 단열재 이음부의 밀심의 보강 처리를 실시하더라. 현장 발표 현정 시에 두께를 확인하더라. 두께 중요하죠. 무지막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열체는 전부에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고온 노출 장소에 방화 성능을 요구하는 장소에는 단열체 선정이 유예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이 많이 나오면 우레탄계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죠. 그죠? 뭐, 물론 내열형은 넣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레탄 넣다는 다 녹아버릴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재의 변형을 일으킨 거는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이 운반 저장의 조건을 확인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대지목 4번째야. 대지목 4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게 뭡니까? 결로 취약 부위별 시공시 중점 관리 사항이야. 중점 관리 사항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로 취약 부위가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지금 여기 적힌 게 뭡니까? 벽체의 모서리.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창호야. 뭐 내부도 아니야. 외부 창호의 하부입니다. 요 두 개 딱 적고, 음은 거 적어야 되죠. 근데, 결로의 모서리, 이렇게 적었겠죠. 선생님, 우각부. 이렇게 적었겠죠. 이건 적었을 거야. 근데, 창호의 하부라고 적었을까? 그거는 좀, 창호 주변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딱 찍어서 창호 하부라고 적는 거는 힘들 거야. 창호 하부에는 어떤 단열재를 씁니까? 창호 하부에. 창호 하부에 어떤 우레탄 폼? 그냥 우레탄 폼? 폼 우레탄 폼? 응? 이렇게 물어볼게. 연지를 씁니까? 경지를 씁니까? 경지로. 그렇지. 경지를 써야 돼. 경지 우레탄 폼 같은 거 써줘야 돼. 하중을 받는 부위는 경지를 써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면 베리베리 나이스인데 안 적었겠죠. 중요한 거는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죠. 우리에게 이게 지금 2개밖에 안 적은 거는 기술 지침에 2개밖에 안 적혀 있었어요. 2개만 적은 거야. 근데 선생님들은 여기다 한 3, 4개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4개, 5개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게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초고층 건물의 양중계획 수립 절차 검토사항, 양중기계 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쭉 적혀있죠. 이건 뭐 기본적인 거 설명 다 했던 거고, 이거 모를 것도 없고, 그 양중계획의 수립 절차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근데 뭐만 적으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라인만 적으라고 했죠. 가운데 라인만. 옆 라인은 필요 없다. 가운데 라인에 6개 박스를 살려야 된다. 그거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 및 작업 계획을 검토한다. 장비 설치 위치 검토한다. 장비 선정하고 사이클 검토하고요. 횟수 검토하고요. 위치 결정한다. 그렇죠?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검토사항 보면 양중부하를 계산하고 1회 양중 사이클, 양중의 횟수, 1회 양중량, 기종 선정하고 장비 사양, 장비의 위치, 장비 대수를 보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면 안 되겠죠? 양중기계의 배치 계획을 보면 저 그림, 그죠? 기본 그림, 그죠? 완전 기본 그림, just in time이죠. 그죠? 완전 기본 그림. 그리고 배치 계획에 보면 지금 거기 뭐 있습니까? 초고층, 고층, 복합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저층 혹은 소형 건축물 이렇게 돼가 있죠. 맞습니까? 요거는 지금 요거 있죠.
이렇게 적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적었을까? 이걸 알면서 왜 이렇게 적었을까? 요게 시험이 출제됐던 문제야, 예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그게 배치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음에 출제가 될 거예요.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게 안 나온 지가 꽤 됐거든. 이게 지금 죽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 다시 읽어. 어차피 이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형태의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 한번 읽어보라고 걔를 적었습니다. 그 건축물 그 종별로 초고층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 형태는 반드시 머릿속에 연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죠? 다음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 잘 봐놓으세요. 그거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얘도 기출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BIM을 활용한 프리컨스트럭션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답은 있는 답을 이제 프리컨이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얘 자체가 안쪽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 올려놓은 거야. 다 살려놓으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번에 업무 프로세서 특징 그런 거 다 살려놨죠. 그게 그죠.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엑스트라 많이 적는 건 아니야. 소설 적을 때. 근데 요 정도는 살려놓은 거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이거 영어로는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해놓은 거고요. BIM을 통한 프리컨스트럭션의 적용 보면 도면 검토하고 V를 제한하더라. 그 다음에 시공 지점에 정보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의 정합성을 검토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구조적인 정합성을 보게 되고요. 시공성을 분석하게 되고 공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물량을 산출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이거 말고도 그런 것도 있어요. 설계 변경에 있어서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전체 공사의 원가의 효율성을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핫한 게 BIM에 있어서 가장 핫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험에서 그 BIM 할 때 협업까지 시험 주제가 나왔죠. BIM에 협업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IFC하고 오픈 BIM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BIM이 뭘까요? 가장 핫한 게 AI입니다. AI 기반의 BIM입니다. 그 AI가 BIM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왜 AI를 쓰게 될까요? 현장에 노동자가 고령화되고요. 공부를 안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다 해줍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줍니다. 거기까지 발전이 됐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다더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더라고. 계속 조건에 대해서 교육 중이거든요. 교육이 끝나는 순간 이제 AI 관리자는 다 잘리는 거야. 끝나는 순간에. 그날이 퇴직일이야. 너무너무 잘해. 해놓은 게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와, 정말 기가 막혀. 도면하고 다 다시 뽑아줘. 몇 초 걸리도 안 해. 다 뽑아줘. 쫙 그대로 나와. 그만이 똑똑해졌어,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선생님들 살 길은 기술사밖에 없어. 그래서 대화하는데, 대화 안 하는 거, 화석화 시키는 건 얘밖에 없어. 그죠? 언젠가는 뭐 기술사도 필요 없는 날이 오겠지만, 그죠? 선생님도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따가지고 빨리 써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죠? 4교시였습니다. 4교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자 135회 요 모범 답안에 봤어요. 135회 이 모범 답안은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라는 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답대로 못 적었기 때문에 아시네 틀렸는갑다 뭐 이런 거 생각도 하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적은 게 정답인 거. 기출문제를 보는 이 모범 답안의 135회를 보는 이유는 그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의 시험은 끝났죠? 135회 끝났죠? 이제 봐서 뭐예요? 이거 안 나올 텐데. 분명히 안 나올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본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선생님들이랑 본 수업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의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분석이 아니고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역사를 봐야 돼요. 시험은 역사는 반복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게 이 가장 기출문제의 목적입니다. 오늘 했던 것들 오늘 다 정리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안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싹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기출문제 책하고 요거하고 결합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결합해. 이것도 다시 들고 오세요. 요거 다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니까 해가 오시면 되고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죠? 135회였습니다.